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벌써 2024년도 거의 다 가버렸네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서 올해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나 쭉 한번 살펴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한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주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위주로 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VR에 미쳐가지고 미국에 날아가서 비전 프로도 제 돈 주고 사가지고 리뷰를 하고요. AR 글라스 좀 리뷰해보겠다고 또 미국에 날아가 CES 행사에서 엑스리얼 창업자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도 좀 하고요. 중국 아너 매장에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중국 폰들도 직접 좀 보고 제품도 직접 사가지고 오고요. 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성능 좀 보겠다고 이렇게 또 미국에 날아가서 발표도 보고 글로벌 테크 인플루언서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후에 그 칩셋이 들어간 폰도 직접 구해가지고 이렇게 리뷰도 하는 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좀 써보고 리뷰해봤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4년도에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 중에서 정말 인상 깊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하나씩 꼽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중에서는요, 지금도 당장 구입이 가능한 완전 만족스러운 제품도 있고요. 이거는 뭐지? 하는 제품들도 조금 있긴 한데 여기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은 제가 유튜브 기능으로 링크 넣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신 제품 있으시면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제품 눌러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꼽은 올해의 제품 9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올해 초 애플이 출시한 비운의 VR 기기 비전 프로입니다. 애플은 이 비전 프로를 VR이 아니다, 공간 컴퓨팅 기기다 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알긴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500만 원이란 좀 비싼 가격, 컨텐츠의 부족, 컨트롤러 미지원, 불편한 착용감과 무거운 무게, 그리고 거슬리는 외부 배터리 등 단점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뭐 비전 프로가 약간 실패해서 생산을 중단하니 많이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좀 안타까운 기기예요. 저는 그거 리뷰하려고 비행기 값이랑 제품 구입 비용만 다 합쳐가지고 거의 뭐 1,5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저도 나름 돈을 좀 많이 투자한 만큼 진짜 비전 프로가 잘 되길 바랬고 기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이 많은 기기였긴 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 비전 프로 첫 영상에서 미완성 개발자용 기기를 일반인이 살 수 있게 해준 거다 라고 평가를 했겠어요. 근데요, 애플이 참 대단하고 이 비전 프로가 미친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이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 뭐 메타 퀘스트도 그렇고 뭐 피코4 울트라도 그렇고 비전 프로의 기능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들이 기존에 있었던 VR 기기에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뭐 현존하는 대부분의 VR 기기에 뭐 카메라를 이용한 패스스루 기능이나 비행기 모드라든지 아니면 멀티태스킹 기능들이 비전 프로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래서 비전 프로는 제품 자체로는 좀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소니랑 협업을 해서 컨트롤러도 곧 지원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 제품이 VR 시장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의 제품 9위 정도에는 랭크 시킬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제품은 애플 비전 프로에 이어서 또 하나의 좀 미래지향적인 전자제품 엑스리얼 AR 글라스예요. 전 처음에 이 엑스리얼 기기를 써보기 전에는 저거 실제로 좀 쓸만할까? 그냥 저걸로 영상 보거나 게임 할 바에는 그냥 태블릿 PC로 TV로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와, 저 이거 비행기 탈 때나 침대에서 태블릿 거실 때 쓰는 거 대신에 이걸로 좀 써보니까 완전 신세계라서 저 정말 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화면 크기가 엑스리얼이 광고하는 것처럼 막 330인치? 그건 약간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고요. 무게를 위해서 자체 배터리가 없어서 유선으로 스마트폰이랑 연결했어야 되는 건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엑스리얼 쓰고 나서는 1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도 약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이건 제가 비행기 탔을 때 꼭 들고 가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침실에서도 요즘도 많이 쓰는 기기예요. 다만 이게 한국 정발가가 조금 센 편이고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랑 얘기해가지고 특가로 좀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엑스리얼 코리아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밉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국인에게 엑스리얼이라는 브랜드를 알린 데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자기 변호를 좀 하면서요, 이 제품을 올해의 제품 8위에 이렇게 랭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요, 출시 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다가 출시 후에 실물 보고 약간 재평가된 제품 갤럭시 워치 울트라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 디자인이 유출되었을 때는요, 저게 뭐냐,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스트랩 색상 애플 따라한 거 보소 이러면서 말이 진짜 많았는데 실제로 제품 딱 보니까요, 와, 진짜 고급스러워서 막 애플 따라한 것 같아 이런 선입견이 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진짜 좀 만족스러웠던 제품이 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였습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워치 7이랑 워치 울트라, 올해 나온 갤럭시 워치 시리즈들은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버벅거림이 진짜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이번에 또 듀얼 GPS가 들어가면서 GPS 정확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이 많이 들어가서 저도 좀 놀랐어요. 다만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랑 비교하면 다이빙 컴퓨터 기능이 빠져 있어서 제 주변에서 많진 않지만 가끔 다이빙 즐기시는 분들은 이 제품에 좀 적잖이 실망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GPS 성능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가민이랑 비교하게 되면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아서 원래는 올해 제품 조금 더 상위에 랭크 시킬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얘는 이제 7위에 랭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올해의 제품 6위는요, 바로 갤럭시 버즈 3 시리즈, 그 중에서도 버즈 3 프로예요. 사실 올해 출시된 버즈 3 시리즈는 제가 색상별로 좀 제품을 여러 개를 샀었는데 일부는 이제 박스도 안 까고 반납할 정도로 불량률, 그러니까 특히 외관 불량이 높아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외관 불량보다도요 노이즈 캔슬링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고요. 어차피 뭐 외관 불량 심각하지만 않으면 제가 착용했을 때 저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이즈 캔슬링이 좀 불안정하고 찡하고는 약간 고주파가 들리는 그 노이즈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10월 업데이트 이후에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었고 지금은 그 삐하는 고주파 노이즈도 많이 잡혀가지고 이제 버즈 3 프로가 꽤나 쓸만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내놓지 않은 거는 약간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요. 뭐 그 당시는 삼성 내부에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고 저도 들은 괴담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이라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제가 막 아쉽다고 했던 그런 단점들이 많이 업데이트된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초기랑 비교했을 때 외관 품질도 많이 안정화됐고요. 특히 버즈 3 프로는요, 제가 착용해 본 그 어떤 이어폰보다도 통화 품질이 뛰어나고 음질도 제 취향에 진짜 쏙 맞아가지고 이대로 묻히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늦게라도 좀 정상적인 제품이 나와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간혹 외관 품질 문제가 있는 제품이 튀어나오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이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는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해 제품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고요. 사실 원래 이 올해 제품 영상에 포함될 블루투스 이어폰은 에어팟 4가 될 뻔했는데 그 제품도 제가 주행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 좀 이상한 버그를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음질이 약간 제 취향과 좀 거리가 멀어서 버즈 3 프로를 올해 제품 6위에 이렇게 랭크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약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폰이 아이폰이었으면 버즈 3 프로가 또 노이즈 캔슬링 업데이트 된 걸 몰랐으면은 에어팟 4가 버즈 3 프로 대신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출시 전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갤럭시 Z 폴드 SE예요. 올해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리뷰한 제품 중에 하나가 폴더블 스마트폰이잖아요. 특히 아너에서 만든 매직 V3는요 충격적일 정도로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이었는데 주름도 너무 적고요, 구성품도 너무 훌륭하고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린 스마트폰이었잖아요. 저도 이 아너 매직 V3 리뷰하기 전에는요 약간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 매직 V3 기준으로 그런 편견이 좀 완전히 깨져버린, 특히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놀라가지고 진짜 삼성 스마트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폴드 6가 출시된 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훨씬 더 비싸게 해서 이 제품 내놓는다고 했을 때, 게다가 들어간 칩셋도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나오고 있는 판에 폴드 6랑 동일한 칩셋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출시되자마자 약간 구형이 되는 느낌이 드는 이런 폴드 SE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폴드 SE는 화면 비율도 일반 스마트폰이랑 훨씬 더 비슷해졌고 그리고 주름도 진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힌지 작동감은 거의 뭐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잘 튜닝해가지고 제가 이거 리뷰 영상에서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의 미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꽤 인상 깊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다만 이걸 좀 써보니까 기본으로 제공하는 케이스가 좀 퀄리티가 별로여서 제가 좀 이렇게 한 소리 했는데, 최근에 제가 알리에서 이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카본 케이스를 구입해봤는데 와 진짜 저 이거 너무 만족스러워서 거의 뭐 광명을 찾았잖아요. 이거 맥세이프 기능 너무 잘 작동하고요, 케이스 자체가 정말 얇고 가벼워가지고 저 순정 케이스다가 이거 쓰니까 그립감부터 무게까지 완전 다른 폰 쓰는 느낌이 들어서 저 최근 폴드 SE에 대한 만족감이 이 케이스 만나고 나서 완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맥세이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갤럭시에 쓰는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와 그거 알고 나니까 저 최근에 이 폴드 SE의 맥세이프 케이스니까 완전 좋아요. 다만 이제 이 폴드 SE는 S펜을 못 쓰다 보니까 제가 외부에서 이걸로 필기를 할 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는 좀 기형적인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 폴드 7에서는 아마 이렇게 화면 비율을 좀 일반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얇게 만들면서 펜도 어떻게 쓸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듣기로는 다음 나오는 폴드에서는 그 펜 방식을 기존의 갤럭시에 사용하고 있는 EMR 방식이 아니라 아이패드에 쓰는 AES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돌던데, 어쨌든 저는 이 최근에 갤럭시 폴드 SE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 실물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올해 제품 5위에 랭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하면 제가 정말 올해 깜짝 놀랐던 제품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 두 번 펼치면 이렇게 거의 11인치 태블릿 마냥 크기가 커지는 화웨이 메이트 XT였습니다.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뭐 내구성이 떨어지니 뭐 중국 제품 그럴 줄 알았냐 하는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이 뉴스를 뒤엎었는데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놀랐던 제품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한 번 접히는 갤럭시 폴드나 아너 매직 V3 같은 폰은 굳이 폰을 접었다 폈다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이 메이트 XT 같은 경우에는 접었을 때는 그냥 폰인데 펼치면은 이 정도로 화면이 커지니까 굳이 폰을 접어야 하나? 라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을 가진 스마트폰이었어요. 다만 그 제품에 들어간 칩셋이 굉장히 좀 낮은 성능의 칩셋이 들어갔는데 그런 걸 보니까 나중에 그 삼성에서도 이렇게 두 번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좀 비싼 고성능 칩셋 말고 삼성이 직접 만든 엑시노스를 넣어서 출고가를 낮추는 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나오면 제품이 얼마짜리인데 스냅드래곤 안 넣고 엑시노스를 넣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신형 엑시노스를 잘 만들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은 올해 제품 9위부터 4위까지였는데요. 이 제품들은 좀 멋진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 어딘가 조금 이런저런 아쉬운 점이 껴져 있는 제품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제품, 올해의 제품 탑3는요. 제가 정말 많이 놀랬고 영상을 본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놀랬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제가 꼽은 올해의 제품 3위는요. 바로 원플러스 13이라는 스마트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간 그리고 곧 출시될 갤럭시 S25 시리즈에 들어갈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이 칩셋의 성능이에요. 사실 여태까지 출시된 스냅드래곤은요 대부분 퀄컴이 AR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어텍스라는 CPU를 받아가지고 만들었다며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요 퀄컴이 직접 설계한 오라이온 CPU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성능도 대박이고 전력 대비 효율도 좋아서 배터리도 더 오래가고 게임을 할 땐 발열도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와 진짜 이번에 퀄컴이 큰일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테스트한 기기는 삼성이 만든 갤럭시 기기가 아니라 원플러스 13이고요. 얘가 진짜 방열 처리는 끝내주게 한 스마트폰이라서 과연 S25에도 이 정도 성능이나 이 정도 발열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조금 있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5를 정말 많이 기대하게 만든 그런 칩셋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의 제품 2위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제가 꼽은 올해의 제품 2위는 아니 이게 어떻게 10만원대 태블릿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제품 iMusic K11이에요. 이 제품은 상시 할인가 기준으로 약 10만원대 후반에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아이뮤즈랑 협의해서 가져온 금액이 약 14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품 설명도 굉장히 좀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가격도 너무 저렴해가지고 영상 올리고 나서 막 아이뮤즈 서버가 터져버리고 대기 인원이 거의 뭐 6,000명이 넘을 정도로 진짜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그런 태블릿이 바로 이 K11이잖아요. 저도 이거 제품 분석하면서 아니 LTE도 되고 GPS에 나침반 센서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모드도 들어가 있는데 보급형 태블릿에서 보기 힘든 패스스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저 진짜 많이 놀라가지고 이건 거의 뭐 인생 가성비 태블릿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대단한 제품이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그 중국에서 만든 가성비 태블릿, 특히 이제 레노버 제품이 가성비 태블릿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이 K11을 보고 나서는요 이제 제가 가성비 태블릿 하면 아이뮤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국내 브랜드가 만든 제품은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편견을 완전히 잊게 만든 정말 대단한 제품이라서 전 요즘도 영상 및 내비게이션 정도로 차에서 매일같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뮤즈 K11을 올해의 제품 넘버 2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 테크몽이 뽑은 올해의 제품 넘버 1은 바로 뭘까요? 바로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되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콤보가 2024년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베스트 제품이에요. 사실 요즘 일체형 세탁 건조기는요 뭐 삼성이랑 LG는 기본이고 요즘은 로보락의 해외 브랜드까지 이런 올인원 세탁 건조기를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삼성 세탁 건조기를 베스트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삼성 제품이 먼지통 비우는 게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화면 터치가 약간 좀 신경을 써줘야 돼가지고 좀 불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세탁 건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탁 및 건조가 끝난 결과물에서 LG 제품은 그 약간은 명태 현상이라 그러나요? 그 빨래가 좀 습기를 머금은 상태로 굳어가지고 쪼그라들어서 딱딱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빨래에 먼지 자체가 묻어 나오는 경험을 좀 많이 하신 분도 많고, 그리고 세탁 건조가 끝났을 때 빨래를 빼면 좀 빨래가 축축한 좀 불편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장에 보니까.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삼성 세탁 건조기는요, 제가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먼지 묻어 나오는 결과가 없었고요. 명태 현상이라고 그 빨래가 굳어 나오는 현상도 없었고요. 이 먼지통 비우는 거 좀 불편하다는 거 외에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얘를 올해
올해 베스트 제품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쓰니까 제가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예약 기능으로요, 밤에 빨래 넣어놓고 예약 기능을 돌려서 다음날 퇴근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세탁 건조가 완료되게 하는 요 기능이 정말 너무 편했고요. 그리고 세제와 섬유유연제도 한 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돼가지고 매번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정말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탁 건조기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꼽은 올해의 제품 베스트 9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막 리뷰하고 상세 분석한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왜 빠졌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대로 분석을 못 해봤지만 최근에 그 애플이 만든 맥미니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잘 나왔고 가성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자세히 살펴본 제품이 아니라서 이번 영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당장 구입 가능한 제품들은 영상 제목 아래에 자세히 버튼 눌러가지고 구입 가능하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여튼 올해 2024년은요, 제가 굉장히 많은 좀 새로운 도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해였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올해 제 채널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전 내년에도 매번 하는 그런 똑같은 패턴의 영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좀 많이 해보고요, 많이 느끼고요, 많이 경험하면서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테크몽이 되도록 할게요. 올 한 해 제 영상 봐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